이탈리아의 트레이드 마크는 아무래도 마피아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마피아이고 마피아 하면 이탈리아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마피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까뽀, 보스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그 까뽀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에 사장님이 많다면 이탈리아엔 까뽀가 많습니다. 1992년 5월 23일 시칠리아 팔레르모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는 연일과 다름없이 차량들이 평화롭게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밑에 350kg의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피아가 노리는 사람은 바로 조반니 팔코네 검사였습니다. 그가 탄 차량이 그곳을 지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약 200m의 도로가 날아가 버렸고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던 일행들의 차량이 하늘로 떴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유명 일간지 꼬리에레 델레 세라 전면에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쓰였습니다. 경악, 팔코네 살해. 조반니 팔코네. 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팔레르모 경찰청 수사부 소속 마피아 기소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마피아 근절 판검사 조직인 반마피아 연합수장 깐치니 판사가 살해되자 1986년 2월에 시작하여 1987년 12월에 끝난 공판에서 마피아 360명을 구속하여 합계 2665년의 징역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에 마피아 보복 음모가 진행되었고 결국 조직된 암살단에 의해 팔코네와 그의 아내 프란체스카 모로빌로 검사 그리고 3명의 경찰관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도 지나지 않아 파올로 보르셀리노 검사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차량에 장치된 폭발물에 의해 희생되었는데 당시 그 폭발량이 얼마나 컸던지 100m 근방 모든 차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파올로 보르셀리노 검사는 팔코네 검사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팔레르모 빈민구역에서 자랐고 반마피아 치안검사로서 일생 마피아 근절의 길을 걸었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반마피아 연합에서는 그들을 기념하고자 메달리아 도로 알 발로레 치빌레 용감한 시민을 위한 금메달을 제정하였습니다. 타임지는 두 검사를 지난 60년간의 영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피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마피아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마피아의 근원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입니다. 중세 때 시칠리아가 무법 상태에 있을 때 외부 세력들로부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소규모 사병 조직인 마피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19세기 당시도 빈민들이 많았습니다. 시칠리아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겨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가족이란 말은 마피아의 계보를 말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초기 공동체 집단의 목적과 의도는 매우 건전했으며 매우 만족할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며 세력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자 상권 보호 대가로 강탈을 일삼았고 이렇게 해서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남부 이탈리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렇던 마피아가 결정타를 맞게 된 것은 무솔리니 시대였습니다. 무솔리니의 10년에 걸친 마피아 탄압은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24년 총리가 된 무솔리니는 대대적인 수행원을 이끌고 시칠리아 시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돈 프란체스코 꾸치아 팔레르모 시장은 이를 매우 못마땅히 여겼고 인상을 쓴 채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나와 함께 있는 당신은 내 보호 아래 있어. 수행원은 필요가 없어. 이 말에 기분이 상한 무솔리니는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른 도시 방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솔리니를 맞이하러 나온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치아 시장이 마피아를 시켜 시민들이 일체 환영 행사에 나오지 못하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무솔리니는 모멸감에 앞서 시칠리아가 마피아 세력에 장악돼 있음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2년 후 파시즘 독재 정권을 구축한 무솔리니는 제일 먼저 마피아 정리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본때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수천 명의 마피아 단원 혐의자들을 체포 재판하고 장기간 복역시켰는데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마피아가 거의 근절될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소위 마피아 박해 시기입니다. 마피아들은 무솔리니의 강력한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솔리니 시대에는 진작 이탈리아 내엔 마피아가 없었습니다. 각 나라로 흩어진 마피아는 나라마다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하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간 마피아가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범죄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솔리니는 본의 아니게 마피아의 전 세계화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무솔리니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탈리아 내에서는 다시금 마피아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밀수, 마약, 인신매매, 청부살인, 무기 판매는 물론 상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마피아는 나폴리의 까모라, 칼라브리아의 은드랑게타, 뿔리아의 사크라 코로나 우니타, 시칠리아의 고자 노스트라 등 지역별로 형성되어 갔고 막대한 이윤을 놓고 서로 간의 살인과 방화, 그리고 총격전이 끊임없이 발생되었습니다. 마피아의 자본은 합법적인 기업과 금융, 그리고 상권에 투자되면서 지역 정부 세력과의 결탁은 물론 나중에는 정계에도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1992년 총 7차례 총리를 역임한 이탈리아 최고 정치 거물 줄리오 안드레오띠가 마피아 연루 문제로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살아있는 정치인에게 칼을 댄 사람은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 주세페 가리발디 이후 최고의 영웅으로 부상한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였습니다. 그에 의해 이탈리아엔 마니 뿔리떼, 깨끗한 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000여 명이 기소되었고 1,000여 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4분의 1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피아는 근절될 수 없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간이 손상했을 경우 손상당한 부분만 잘라내서 해결되지 않듯 만약 마피아 전체를 제거한다면 이탈리아 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무시무시한 마피아가 떠오르고 길거리에선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이탈리아인들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탈리아인들은 보이지 않는 마피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과 살고 있으니 성이 관씨고 이름이 피아라고 합니다.